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저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저의 고향 친구이며 이미 코올리게 시절부터 여지까지 우정을 깊게 쌓아온 녀석입니다. 친구 녀석은 저와는 다르게 공부벌레 모범생이었고, 저는 골목대장 하던 시절 버릇을 고치지를 못해서 매일같이 사고나 치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친구로 지내는지 신기해했습니다. 이 친구와의 일화를 다 쓰자니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친구 녀석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대학도 못 가서 뭘 할지 고민하다가 부사관으로 인간의 중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는데 친구 녀석이 좋은 정보가 있다며 그 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 하며 투자 권유를 해왔어요. 믿고 맡겨놨는데 그게 작전주여서 제 돈을 전부 날려먹었지만요. 워낙 똑똑한 녀석이니 잘 해줄 거라 믿었지만 돈을 다 날려버린 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며 평생 그 빚을 갚겠다 제게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과정이야 어쨌든 제가 내린 결정이니 너 탓 아니라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않겠냐 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떻게든 그 돈을 갚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처음에는 그 똑똑한 녀석이 공사장까지 다니며 몇만 원씩 저에게 갚으려 노력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친구가 저에게 갚는 돈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지다가 그렇게 연락이 아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돈 얼마 때문에 평생의 친구를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돈을 날렸지만 저도 군대에서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의 집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아내는 과분할 정도로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금 그런 쪽이다 보니 몇몇 저와 오래 알고 지낸 녀석들은 어디 술집에서 데려온 거냐 장난처럼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내의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가 자칫하면 정말 그쪽에서 일했다고 오해를 받을 법한 인상이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도 배운 게 저만큼 없다 보니 직업 자체가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괜히 아내가 그런 식으로 대우받는 게 싫어서 아내는 결혼 후에 하던 일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가정을 꾸리고 제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자기가 결혼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잠적을 해서 미안하다며 이제 결혼을 하는데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자기 결혼식에 꼭 와줄 수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친구에게 그 돈은 잊으라고 돈보다 소중한 게 우정 아니겠냐고 친구를 용서해줬습니다. 그 돈 안 갚아도 되니 너의 인생을 살라고요. 어차피 받지 않겠다 결심하고 마음에 묻어놓았던 터라 그 돈을 포기한 게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에야 다들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꾸며놓으니 솔직히 세상에서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 녀석의 와이프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화려하니 참 예쁘더군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에 따로 친구네 부부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화려한 신부의 모습을 하지 않은 친구 녀석의 와이프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살집이 많이 없이 마른 편이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공부 좀 해본 것 같은 그 모습이 친구 녀석처럼 학창시절에 모범생 소리를 들었을 것처럼 보이더군요. 말수도 없고 조용조용하니 친구한테 말대꾸도 하지 않고 조신하게 있는 모습이 참 내조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제 와이프랑 비교되더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식사가 나오기 전에 물컵에 제 것까지 물을 채워주고 수저도 꺼내서 앞앞이 다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제 와이프에게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을 보니 같은 여자인데도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신기했습니다. 기가 약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와이프를 그렇게 꽉 잡고 사는 걸 보니 대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은 이유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와이프에게 꽉 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와이프는 집안일하면서 내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살림하는데 경제권까지 가져가 버려서 저는 용돈을 타서 써야 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와이프 꽉 잡고 살면서 경제권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구 녀석을 만나고 나서 집에 오니 와이프는 저한테 밤늦게까지 혼자 어딜 싸돌아다니고 화까지 내고 있으니 참 같은 여자이지만 이렇게도 다를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잘못한 일도 없고 하니 그냥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 부부랑 저녁 식사 좀 하고 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면서 자기한테는 왜 한 번도 소개시켜주지 않았냐고 궁금해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멀어졌었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으니 그냥 두 부부가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재밌게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 저 혼자 다녀왔다고 하니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디 가서 따녀자 끼고 논 거 아니냐며 저를 의심부터 하더라고요. 해명하다가 싸움까지 번져서 친구 녀석과 삼자대면 통화까지 해서 해명을 하고 해명한 김에 부부끼리 모여서 한번 놀자는 계획을 잡고 그렇게 넷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믿어하던 와이프도 제 말이 사실인 걸 알고 나니 자리를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워낙 분위기 띄우는데도 일가견이 있어서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탬버린 흔들어대면서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하는데 친구 녀석 와이프는 적응을 못한 듯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서로의 배우자와 완벽하게 다른 모습에 친구 녀석은 제 와이프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고 저는 조용히 있는 친구 와이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녀석도 어디 가서 잘 노는 성격이 아니라 분위기 띄워보려 애쓰는 제 와이프 텐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친구 녀석 옆으로 바짝 다가가 앉더니 제 친구한테도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며 같은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라면 모를 수 없는 노래들을 주르륵 예약하더니 제 친구의 팔을 잡아 끌며 같이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색해하던 친구 녀석도 술 기운이 올라 분위기를 탔는지 그때부터 마이크를 놓지 않고 신나게 즐기고 있는데 저렇게 노는 모습은 친구 녀석을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성적이기만 하던 녀석이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으니 괜히 저까지 뿌듯하기도 했고 와이프한테도 조금 고맙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마이크를 놓지 않는 두 사람 덕분에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 녀석의 와이프와 두 사람이 노는 걸 지켜보면서 술 한 잔씩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처럼인데 왜 신나게 놀지 못하냐고 물어보니 이런 분위기는 잘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 와이프의 모습이 참 여성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신나는 노래들이 끝나고 다음 예약된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잔잔한 발라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예약하다가 잘못 들어간 건지 흥이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와이프가 그 노래가 흘러나오자 흠칫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 녀석과 제 와이프가 신나게 놀다가 뭐야 하면서 다음 곡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이크를 뺏어서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고 하면서 친구 와이프의 팔을 잡아 끌고 앞으로 나가 둘이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발라드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러줬으면 하는 파트에서 저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며 서로 번갈아가며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는데 말을 안 해도 눈치껏 저를 따라오는 게 독불장군인 제 와이프에게서는 느끼지 못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다른 부부 두 쌍이 뭐가 서로 그렇게 잘 맞았는지 결혼 후에 신혼집도 가까이 구한 친구네 부부와는 그렇게 자주 시간을 가지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니 제 와이프는 언젠가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저와 친구 녀석을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제 돈을 날려먹은 녀석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워낙 쌓아놓은 스펙이 좋다 보니 현재는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돈 잘 벌어오는 친구 녀석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돈도 잘 벌어오는데 라고 시작하며 제 속을 긁어대길래 저도 그런 와이프의 말에 친구 녀석의 와이프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 와이프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쩌고 하면서 맞받아치며 싸우게 되었는데 그날은 서로 비교를 해서 그런가 평소보다 심각하게 싸우게 되었고 저는 집을 뛰쳐나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혼자 마시기 조금 그래서 친구 녀석을 불러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까 와이프와 싸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에 친구 녀석의 눈빛이 조금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저에게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와이프를 서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은 지 와이프를 꽉 잡고 사는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는지 알게 모르게 자주 싸우기도 했나 봅니다. 그때마다 친구 와이프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와이프가 자유분방한 건 제가 그만큼 와이프를 존중해주기 때문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차라리 자기 남편이 저였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 녀석의 말은 이참에 서로 와이프들에게 자기 남편이 정말 최고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자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날에 다른 장소에 있는 펜션을 예약해서 와이프들을 먼저 도착하게 만들고 우리는 나중에 따로 각자 예약한 펜션을 달리해 단 하루만 서로의 와이프를 바꿔서 하루를 지내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절대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니라고. 단지 서로의 좋은 점만을 비교하는 와이프들의 못된 습성을 이참에 바꿔주자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을 펜션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내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이 계획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먼저 도착한 와이프가 또 저에게 전화를 해오며
너는 뭐가 그렇게 바쁜데 약속 시간도 못 지키냐면서 친구 녀석과 또 비교를 하고 있길래 마음이 굳어 친구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 펜션으로 차를 달렸습니다. 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펜션 안으로 제가 들어오고 있으니 친구 와이프는 엄청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러이러했다는 자초지 정도 설명해줬지만 친구 와이프는 그 상황이 어색한지 얼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와이프가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주더군요. 제정신이냐고 저를 탓하며 빨리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말을 할 줄로만 알았는데 친구 녀석과 벌써부터 술판을 벌려놓고 저를 놀리는 듯한 표정으로 친구와 가깝게 붙어서 사진을 찍어서 말입니다. 덕분에 결혼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고맙다고 저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입니다. 와이프 덕분에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해서 준비해놓은 고기와 술을 꺼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 내려놓고 제 와이프는 있고 저도 친구 와이프와 하루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라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해오는 모습이 참 배려심이 깊은 천상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구 와이프의 술잔에 잔을 채워주다가 제 친구와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하는 와이프 생각에 잠시 한눈을 팔게 돼서 술잔이 넘쳐 흐를 때까지 따라주게 되었습니다. 어이쿠 하면서 미안하다고 친구 와이프 위로 쏟아진 술잔을 치워주다가 그녀와 손이 맞닿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하게 되었고 찰나의 순간이었을 테지만 저도 마치 결혼 전 총각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찰나 친구의 와이프가 눈시울이 벌개진 채로 더는 저를 속이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해왔습니다. 사실 이건 애초부터 계획된 여행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저도 동의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애초부터 처음 노래방에서 만난 그날부터 제 와이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고 기가 약한 자기 와이프를 설득해 저를 잡아두고 자기는 제 와이프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악독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슴속에 묻기로 한 사실이지만 누가 뭐래도 저한테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는 녀석이 그런 더러운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 저를 우습게 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술 때문에 차도 끌지 못하니 정신없이 저의 와이프가 있는 펜션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하니 와이프는 펜션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왔냐? 하고 묻더라고요. 다행히 아무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와이프가 주량이 말술인데 그걸 생각도 하지 못한 친구 녀석은 혼자 먼저 뻗어서 골아 떨어져 있더군요. 와이프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중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데리러 왔다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예약해놓은 펜션으로 같이 돌아왔습니다. 친구 와이프에게는 우리들 우정은 아마 여기서 끝이겠다고 말을 했고 친구 와이프도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며 신세졌다는 듯한 표정으로 친구가 뻗어있는 방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 녀석과의 인연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부부싸움을 하면 와이프가 그냥 그때 제 친구 녀석하고 끝까지 갔어야 했다. 새 남편 찾아서 신세 좀 필 걸 그랬다 하는 식으로 비아냥대기는 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현명한 와이프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 녀석의 악독한 계획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친구 녀석이 제게 큰 빚을 갚은 거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일깨워 주었음에 감사해야 할 부분일까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드 사연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고 시원한 사이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달 전에 결혼 2주년을 맞은 28살 직장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랑은 32살, 신우는 33살 연년생입니다. 신우는 돌싱이고 지금 임신 7개월째이고 3살짜리 첫째 아들도 있는데 이혼하면서 첫째 아들은 아저씨가 키우기로 하고 나왔어요. 이혼했을 때 임신 사실도 알았지만 그냥 이혼했습니다. 어머님이 쉬쉬 하시는 거 보면 신우 잘못으로 이혼한 것 같기도 하고 신우도 정상적인 성격이지는 못합니다.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셨고 열흘 전에 사건이 터졌는데
처음 시작은 제 걱정을 해줍니다. 평상시에 이런 호칭이 없었는데, 아가야, 결혼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임신 소식이 없는 거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갑다. 하지만 너가 아기 못 낳는다고 해서 널 미워하지는 않을 거다. 로 시작해서 신우 아기 곧 있으면 태어나는데 니네 호적에 올려 키워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듣자마자 기가 차서 어머님한테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신우 재혼하는데 아기가 있음 재혼이 힘들고 돌싱으로 살게 만들 수는 없고 키울 형편도 안 된다고 저더러 키우랍니다. 시댁 형편이 안 좋아 저희 집에서 집을 해줬고 혼수도 저 버는 돈으로 다 했습니다. 저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건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참고 신랑이 오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못 키워요. 라고 말하자 신랑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집에 와서 신랑에게 바로 연락해 달달 볶고 싶었지만 신랑 근무 중에 방해될까 그리고 신랑도 당연히 저랑 같은 생각에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였기에 퇴근 시간만 기다렸고 신랑이 왔는데 제 눈치를 살핍니다. 어머님이 연락했겠죠. 제가 먼저 말을 꺼내니 자기도 키우고 싶답니다. 우리 누나 불쌍하다고 아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키우는 거니까 아가도 우리를 부모님이라고 믿을 거고 혹시나 그 사이에 우리 아기가 생기게 되면 좋은 형제 맺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내가 5년 연애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2년간 같이 생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가고 그 배신감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의견만 소리질러 싸우다 지쳐서 친정에 짐 싸들고 왔는데 아버지는 부부가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저보고 버릇없게 자기 자존심에 금 갔다고 친정에 쪼르륵 달려왔다고 절 몰아세우시고 엄마는 걱정만 하시고 그렇다고 이 사실을 말할 순 없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미혼인 친구 집에 4일 정도 머무르다 다시 친정에 온 지 이틀째. 그동안 어머님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어찌나 살갑게 말씀하시던지 평소에는 비스 꽂는 말씀만 하셨는데 절 꼬시려고 사탕 발린 혀놀림 하시는데 제 속마음은 솔직히 혀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신우는 문자만 왔는데 저보고 인정 없고 못해 처먹은 년이라고 신우는 툭하면 저보고 너네 집 잘 산다고 지금 쬐냐고 년년 붙이면서 저를 몰아붙였는데 반년 전에 제가 참다 터져서 아주 심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잘 살아서 열등감 느끼냐고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네 아들 저 잘 만나서 집도 얻었고 결혼식도 공짜로 한 거라고 앞으로 그런 말 계속 하시면 어머님 용돈도 못 드린다. 제가 잘 사는 게 꼴사납다는데 왜 용돈 드려야겠냐면서 저도 못할 말 섞어가며 심하게 싸웠어요. 아무튼 그 옛날 이야기 꺼내가면서 네가 나한테 대들 때부터 알아봤다길래 너무 화가 나서 저 같은 책임도 못 질 아이 같았으면 애초에 지워버렸어요. 라고 하니까 저보고 네가 그래서 인정이 없는 거야. 자기 새끼를 어떻게 소출시키니? 또 욕짓거리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 새끼한테 책임감이 강하신데 남한테 떠맡기려고 하세요? 저 같으면 지웠거나 아니면 아기 낳아서 돈 벌어가면서 아동바동 살겠어요. 라고 하니 그 뒤로 답이 없습니다. 신랑은 연락 와서 이번 주말에 데리러 온다고 시댁 가서 이야기 잘 해보자는 게 우리가 아기 대신 키울 이야기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합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말라는데 저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착해서 좋아했는데 착한 게 아니라 멍청이 같습니다. 병신 중에서도 최고로 몹쓸 그런 병신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아기 안 키울 것 같다는데 입양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키우라고 하는 거 보면 다 큰 다음에야 나중에 내 자식이다. 내가 네 부모다. 생색내면서 그때야 부모 대접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입양 보내라고 했을 때 내 새끼 눈에 안 보이는데 못 보낸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남이 낳은 아들 키울 자신도 없고 내 자식 아니라서 더 싫고 신우 아이라서 더더더욱 싫습니다. 저 성격 못해 처먹어서 남이 낳은 아들 내 아들이라 여기고 봉사활동할 사람 못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퇴근 후에 부모님께 말씀드려 집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죠.
아버지는 그 집에 가면 물건 부셔버릴 것 같다고 나중에 신랑이나 데리고 오라 하셔서 엄마와 함께 토요일 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선 엄마와 함께 가는 사실을 모르셨고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데 신우는 저한테 달려들 것처럼 째려보더니 뒤에 엄마가 들어오자 방으로 쏙 도망갔습니다. 엄마는 신우를 불러 세웠고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냐고 물으니 도망간 게 아니라 잠깐 들어간 거라고 했네요. 어머님과 신랑, 신우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이런 일은 몰상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님은 어차피 우리 부부 아이도 없고 아이 키우면 금술도 좋아지고 생판 모르는 아이 키우는 것보다 신우 아이 데리고 가서 키우는 게 정이 더 갈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주장하셨죠. 신우는 옆에서 제 성질 돋구었고요. 하는 말이 어차피 저보고 임신 못할 거랍니다. 2년째 소식 없는데 무슨 일하고 하길래 저 격분해서 2년 조금 부부 생활한 저보고 아이 못 낳는 여자 취급하는 거냐며 아이 못 낳는 거에 걱정한 적도 없고 이게 고민이라 산부인과 간 적도 없고 불임 판정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아이 갖기 힘들다고 해도 요즘은 부부가 노력해 산부인과 다니면 된다. 결혼 2년 지나서 아이 없는 사람은 다 불임인 거냐고.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말했네요. 저희 엄마도 불임이다라는 말에 화가 많이 나셔서 신우 보고 입이 곱지 못해 재혼 못하겠네. 걱정이다. 아이 때문에 재혼 걸리는 게 아니라 곱지 못한 입과 머릿속이 단정치 못해서 걱정이네. 라고 좀 심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실 때문에 남편이 달아난 거 아니니? 솔직히 지금 와서 너희 인성을 보니 너 손에서 자라날 애기도 참 불쌍하고 딱하다 이렇게 해요. 어머님은 계속 왜 우리 부부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거부한다고 이해가 안 간다며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말이 안 되죠. 어머님이야 자기 딸이고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신우가 아기 엄마인데 키워야지. 왜 내뺄 생각을 하냐고. 키우다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부딪힐 경우에야 그때 돼서야 사정이 좋으면 서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아이 맡길 생각하지 말라 하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아주 활짝 웃으면서 사돈 어디까지 도와줄 거냐고 하십니다. 신랑이 듣다가 안 되겠는지 제가 잘 해결하겠다고 장모님 죄송하다면서 저보고 집에 모시고 가라길래 저 참지 못해. 무엇을 어떻게 잘 해결하라길래 지금 우리 엄마까지 이 자리에 와서 어이없는 소리 듣게 만들고 있냐고 쏘아붙였고 신랑은 그냥 장모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안 한 것 같네요. 엄마는 신우 보고 너 재혼을 하든 말든 내가 신경은 안 쓴다만 다시는 이런 말 꺼내지 말고 자기 새끼 자기가 책임져야지. 한 번만 더 이야기해서 또 집안 뒤집는 일 일어나면 그땐 이혼시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한마디 하셨고요. 신우의 어머님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신랑은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지요. 다시 이런 소리 나오고 신우 입에서 욕 나오면 제가 싫다 해도 억지로 이혼시킬 것이고 여자가 생판 모르는 집에 시집을 가는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망정 똑같은 창이 되었다고 내 가슴을 찔렀다고 앞으로는 방패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글쎄요입니다. 배신감이 커서 잘 살 수 있을런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용서하셨지만 전 차라리 이혼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이 점심때 전화와서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자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녁 때 내가 무슨 말해도 충격받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냐고 묻길래 이혼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저녁에 할 이야기는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아 한 번의 배신을 당했고 엄마와 함께 일 해결하러 갔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듣고만 있던 신랑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이쁘게 살라며 공동 명의로 마련해 주신 집 명의도 제 명의로 돌릴 거고 어머님 용돈도 끊어버릴 겁니다. 신우 얼굴도 보기 싫고 그냥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명절에 찾아뵙고 명절에만 용돈 챙겨드리고 생신 챙겨드리고 할 거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신랑에게 등이 아닌 앞을 보여줄지 저도 모르겠네요.
신랑이 먼저 등을 보여줬기에 저 역시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